그러니까 뭐 팬클럽 관련돼서 이 김건희 여사 팬클럽 관련돼서 되게 얘기가 많은데 일단 저는요, 저는 그거와 관련돼서 되게 이런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거기다 이제 직접 잔소리도 좀 했는데 그냥 공적 조직이 할 일을 팬클럽이 시키면 안 된다. 이건 당연한 겁니다. 그리고 계정 주인과 게시판 기능이 있는 팬클럽은 관리가 전혀 안 된다. 거기서 이제 뭐 이재명의 그러니까 대통령이 되고 난 다음에 이런 그 대통령의 팬클럽이든 여사 팬클럽이든 거기서 막 누구를 공격하는 이런 거 벌어지면 안 되고 자기들끼리 싸우고.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계정 주인이 따로 있고 게시판 기능이 있는 팬클럽은 관리가 전혀 안 되니 그런 거는 이렇게 관계도 맺으면 안 된다. 이게 제 입장이에요. 여러분 옛날에 정봉주와 미래 권력들 그래서 미건스라고 있었어요. 근데 그 미건스가 어떻게 됐냐면 나중에 정봉주를 쳐내요. 정봉주 팬클럽이었는데 정봉주를 쳐내. 그 관리자가 자기 뜻대로 안 된다고 정봉주를 쳐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있잖아요. 이게 이거는 잘못하면 팬클럽이 왼수가 된다니까요. 정봉주의 팬클럽이 정봉주의 왼수가 된 사례가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그래서 저는 이거 되게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게시판 이렇게 글을 쓰고 막 이런 기능이 있는 건 그냥 댓글 기능만 있으면 된다. 뭐 이런 입장이고. 박세원님 감사합니다. 자발적 팬클럽이라는 건 정치 팬클럽이 없고 실제로 팬덤 팬클럽에서도 맨 처음에 자발적으로 모였지만 나중에 운영이 전문화돼요. 직업화됩니다. 거기서 막 굿즈 팔고 이렇게 돼요. 그리고 이제 기자들보다 팬클럽이 먼저 정보를 먼저 취하면 개판된다. 이건 민주당 때도 많이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거 하면 안 된다. 사진은 뭐 팬클럽이 먼저 정보를 취해서 공개하고. 그러니까 이제 그걸 활용할 수밖에 없는 건 있어요. 왜냐하면 언론사는요, 여러분, 언론사는 한정된 지면 때문에 사진을 몇 개 못 풀어요. 그래서 여러분, 아이돌 팬클럽이나 이런 데서도 되게 그런 게, B컷들, 이런 게 엄청나게 풀릴 수 있는 게, 이 별의별 사진이, 이제 언론사에는 10장만 한다면 팬클럽에는 100장, 20장, 200장, 300장도 실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 팬클럽들이, B컷들, 그리고 일명 짤방들, 뭐, 입덕 영상 이렇게 해서 짧은 것들 있죠. 그런 거 이제 계속 돌죠. 그래서 이제 정치 팬클럽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저는 그럴 때 기자들이 10개를 내보내면 10개를 내보낸 다음에 팬클럽이 가야지. 팬클럽이 먼저 정보를 취하거나 그러면 개판돼요. 그러면 이 바닥 이 룰이 깨집니다. 절대로 하면 안 돼요. 아이돌판이건 정치 팬클럽판이건. 그리고 5번째, 너한테만 이런 거 하면 안 된다. 야, 내 이거 너한테만 하는 거야. 이거 아직 이런 식으로 되면 안 된다. 다 이거 공개적으로 해야 된다. 그래서 팬클럽들이 어떤 특별한 관계다 이렇게 보여지면 안 된다. 그래서 이제 공고판이 중요하다. 결국 사진인데 글과 사진은 전혀 다른 문제다. 사진을 누구나 접근 가능한 공고판 기능을 하는 계정을 운영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 내가 이렇게 잔소리를 했지. 그랬더니 네가 해야지. 이건 누가 하냐? 누가 하는데요? 누구 시켜야 겠 누구 시킬 사람도 없어. 그래서 저번에 퀸건이 이렇게 돼서 그렇게 하는 게 빨리 공적으로 돼서 청와대, 그러니까 제가 김정숙 여사 같은 경우엔 청와대 홈페이지에 김정숙 여사 그게 따로 있었어. 그래서 거기서 올라가면 막 퍼갔거든. 그래서 공식적으로 빨리 만들어라. 만들 때까지 그냥 인스타 그냥 뭐 하지 뭐. 내가 그랬어. 그랬더니 내가 쓴 소리 했다가 내가 그거 했다가 또 나도 이제 똥이 나한테도 튀는 건데, 응? 제가 이제 분명히 이제 이거에 대해서 이게 왜 전문적이어야 되는지 제가 오늘 좀 설명을 하려고 그래요. 이게 사진과 영상이 있는 한 여러분 팬덤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메시지보다 강렬한 게 시각 정보인데, 시각 정보가 팬덤을 만드는데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카메라의 시선에 자신을 이입하기 때문에요. 피사체와 관찰자의 관계는 1대1 관계거든요. 근데 내가 이렇게 카메라를 이렇게 보는 사진을 찍었는데 나는 그냥 1대 다의 관계인데 여러분들은 저하고 눈을 마주친 것 같은 그런 착각을 할 수가 있거든. 이게 아무튼 이 카메라라는 게 골 때리는 거예요. 이게 순환 쏜탁책 같은 걸 읽으면 나와. 이런 피사체와 관찰자를 1대1 관계로 만드는데요. 자, 보세요. 김대중, 김영삼, 노무현 때는요, 여러분 딱 생각하면 사진이 한 장만 떠오를 거예요. 막 이렇게 많이 떠오르지가 않을 거예요. 전형적인 이 사진에다가 노무현 대통령 같은 거 있습니다. 이런 사진이 떠오를 텐데. 그럼 필름 카메라 시대는요, 여러분, 필름 가격이 있어서 일반인들이 사진을 팍팍팍팍팍 찍으면 그 돈이 감당이 안 돼. 카메라는 전문가의 영역이던 시절이에요.
카메라의 그러니까 전문가의 시절이어서 그 공적 사진이라는 사진은 공적이다라는 문법이 있고 사진 작가들의 영역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문재인, 박근혜, 김경수, 조국, 한동훈 그리고 지금 막 문제가 되는 김건희 이렇게까지의 이 문법이 사진은 정제되고 전문가의 그거다 이게 깨진다고 뭐냐면요 디지털 시대의 사진 문법은 사적이에요. 그러니까 사진을 옛날에는 공적이고 인생에서 중요한 순간이라고 했는데 이제는 아무 때나 찍는 게 됐어요. 사진이라는 게. 디지털 시대의 사진 문법은 사적인 시각에 무수히 많은 이미지들 정제돼서 한 컷. 이제 오늘 일면에 사진, 오늘 찍은 것 중에서 몇백 장 중에서 한 장을 골라서 딱 이거지라는 이런 그런 정제되고 고르는 게 아니라 그냥 무수히 많은 사적인 이미지가 사진으로 이렇게 변했단 말이에요. 그게 팬덤 현상에서 되게 중요합니다. 과거에는 한 장의 사진을 찍고 고르고 골라 지면에 공개했던 시절에서 지금은 사진의 퀄리티와 상관없이 사적 느낌이 강한 사진을 대중이 막 포컬이 나가도 돼, 포커스가 나가도 되고 뭐가 다 나가도 돼요. 그냥 사진 위에서 대중이 어머 심쿵해하고 직접 고른 거. 근데 그 직접 비컷 이미지가 가지는 그 사적인 느낌, 이른바 입덕 영상은 제작자가 어찌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커뮤니티나 수용자가 알아서 골라. 그래서 연예기획사들도 야 어떻게 팬들은 이걸 골랐네? 예를 들면 EXID의 한이 씨 그거 EXID 해체달라고 그러고 있었는데 그 여기다가 허벅지에다가 검은 거 이거 줄 하나 먹고 이런 위아래 그 입덕 영상 하나로 그냥 난리가 난다거나 그리고 뭐 브레이브걸스도 다 망하던 했는데 갑자기 그냥 유문 공연 영상이 확 뜨면서 큰다거나 이 B컷이 유통되는 게 엄청난 영향을 주거든요. 그래서 제작자들도 팬클럽들이 막 B컷 같은 걸 돌리게 해. 자,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아무리 디지털 시대라도 언론들이 사진 수백 장을 게시하지 않기 때문에 이 B컷 입덕 영상이 감상이 유입돼 이게 막 이렇게 돈다고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돌 수밖에 없어. 그리고 정치의 영역에도 이 B컷 입덕 감성이 유입이 된 지가 오래됐어요. 이 B컷은 인플루언서 영역이기도 하고 BTS를 탄생시킨 원동력이기도 합니다. BTS는 큰 거대 그 기획사들한테 눌려가지고 그걸 할 수가 없는 거야. 마케팅도 할 수 없고 방송 스케줄도 잘 안 잡혀. 그러니까 BTS가 이 B컷 그래서 우리 오빠들 그냥 자기 밥 먹는 식당 같은 거 되게 이제 사적인 공간도 하면서 소통을 하고 사적 감성에 의존을 해서 글로벌하게 커버했다고.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글 같은 경우엔 사진은 입덕. 그리고 이 글도 이 밈도 그냥 밈이 아니라 항상 짧은 영상을 수반하죠. 그래서 지금 유튜브 쇼츠나 이런 게 되게 중요한 이유예요. 글은 밈을 타고 퍼지고 사진은 입덕을 타고 퍼진다고요. 그래서 이번 대선전 같은 경우에 여러분 무야홍의 위력을 다들 보셨잖아요. 무야홍의 등장을 한 순간, 그래서 내가 무야홍이 터지고 난 다음에 그걸 정치 평론 중에서 제대로 설명한 사람이 없었어요. 이게 여러분 바로 밈과 입덕의 그래서 애들이 20대 젊은 남자애들이 막 홍준표한테 입덕을 하고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윤석열 캠프도 이게 밈, 입덕 이런 거를 선거 전과 정치 전선에서 제대로 잘 이해를 못한 거지. 근데 여러분 이거를 제일 잘 이해하고 있는 애들이 패밀리니까요. 이거에 대해서 제가 지금 종합적으로 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밈과 바이럴 이거를 패밀리들이 진짜 잘해. 이게 지금 밈과 바이럴을 패밀리들이 프로페셔널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게 여러분 이게 참 그 20대 그 작가 있죠. 작가들 방송 작가들이 여러분 저임금 노동으로 후려쳐져 있는 노동 영역인데 아이러니하게도 남성들이 여러분 이 시장에 진입을 안 해요. 여성들의 전유 직업이 됐어요. 작가, 방송 작가, 기타 등등. 그러니까 이 방송 작가들은 여러분 방송 볼 때는 예능 볼 때 한 줄 자막 달라고 할 때 있잖아요. 그 순간 있잖아요. 그 순간에 이 친구들은 그거를 짜내기 위해서 머리를 오지게 쓴다고요. 그러니까 직업 자체가 밈과 바이럴 그걸 만드는 게 이 사람들 직업이라고요. 그런데 이 저임금 작가 개토라고 부르거든요. 저는 먹고 살 수가 없어요. 먹고 살 수는 없는데 꿈은 크지. 나도 누구처럼 위대한 드라마 작가가 될 거야. 이런 꿈은 크고 뭐 이렇죠. 그런데 이 저임금 작가 개토가 여러분 페미니즘 권력의 탄생지라고요. 그래서 이제 연반인, 그러니까 연예인과 일반인의 반반에서 연반인 뭐 제재 씨인가요? 그분이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고,
제가 이제 정치평론, 주류 정치평론 제가 웃긴 거예요. 사실 제가 제 주류라고 생각해요, 저는. 정치평론을 한답시고 저거 그냥 여의도에서 저 뚜닥뚜닥 싸우는 얘기가 무슨 정치평론거리라고 저는 그러는데, 제가 이제 바로 이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여야의 권력 싸움이 시대의 변화의 중심에 있다고 저는 보질 않아요. 그러니까 성안의 사람들끼리 뭐 자리를 놔두고 벼슬 놔두고 뭐 국회의원 자리 놔고 뚝딱뚝딱, 그건요, 여러분. 그거는, 그게 여러분 중요한 게 아니라 성 밖의 사람들이 성 안으로 들어오려고 하는 그 계급투쟁에 정치의 하이라이트가 있다고 본다고요. 그리고 이 권력투쟁의 도전자들은 언제나 개토에서 자랍니다. 유대인 개토에서 금융업이 생겨나서 이 자본주의가 나오고 이 세상을 다 유대인이 가장 막강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일이 벌어져요. 여러분, 개토는 하느님이 이자 받으면 지옥 간다고 그래가지고 그 귀족들이 유대인들한테 용역을 줬거든. 니네들 어차피 니네는 상관없잖아 그러고. 그래서 이자 받는 금융업으로 유대인들이 지금의 지위를 얻은 거 아니에요. 징기스칸도 초원에서. 그러니까 게토. 그러니까 저거 유대인들 저거 지옥 갈 놈들이 하는 짓이야. 그러다가 그 금융업. 그리고 이제 징기스칸도 초원에서 기병대 일으키고. 저는 그런 거예요. 이 게토라는 데서 권력, 반역자들이 잘하는 거다. 그리고 저임금 도시빈민 여성들의 전투적 그 힘이 지금 페미니즘을 만든 거죠.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지금의 이 사진, 이런 것들에 대한 종합적인 이해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이해를 잘 안 가지신 분들에게 이런 사진을 넘겨주면 사고가 난다고. 사고가 어마어마하게 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걸 가지고 저를 가지고 또 저를 이제 뭐 어쩌고 하는데, 저는 이제 공식조직을 빨리 만들어야 된다고 제가 얘기를 한 사람인데, 저를 자꾸 사적 비선 취급을 한단 말이야. 그래서 저는 오늘 같은 경우도 뭐 그렇고, 아니 예를 들면 보세요. 오늘 김건희 대표가 이제 봉하마을에서 그렇게 했대. 참배를 할 때 김건희님이 그 코바나 컨텐츠 대표와 그 직원들이 이렇게 다 노출이 되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민주당이 그 사람들 신상을 다 털지. 응? 그래서 저는 보면서 그러니까 이 사진을 찍을 때나 이미지를 할 때 지금 한 장 한 장이 어떤 정치적 그 파급력을 가지는지에 대한 종합적인 생각 자체를 해야 된다고. 근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너무 청와대고 국민이고 힘이고 뭐 다들, 그래서 저는 내가 이제 잔소리하다 지쳤고, 제가 잔소리하다가 이제 욕먹기도 싫고 뭐 비선 취급 당하는 것도 그렇고,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본인들 생각만 하지 말고 이 사진 찍혔을 때 민주당 애들이 이걸 어떻게 나올지, 그리고 이 사진들이 또 대중들에게 어떻게 바이럴하게 퍼질지, 이런 생각들 좀 해야지, 자기들 벼슬하는 것만 생각을 하고 이게 어떻게 정치판에서 중요한지에 대해서 생각들도 안 하면 뭐 어떻게. 그래서 이 좌파들이 프레임을 던지면 이거 우파들이 더 지랄이야. 그래서 저는 이 조선의 좌파들과 조선의 우파들에게 아주 질렸습니다. 다들 알아서 하시라. 이 팬클럽이고 뭐고 나발이고, 그리고 이런 이미지가 어떻게 돼 있고 팬클럽이 어떻게 되고 저쪽에 되고, 내가 백날 첫날 얘기를 해봐야 다들 내가 어떻게 당협위원장 자리에 어떻게 가지, 내가 어떻게 출세하지, 내가 농공행상에서 어떻게 하지, 이런 생각들만 하니까 그냥 다들 알아서 하시라고. 나한테는 내가 잔소리하는 것도 여기까지다. 이제 공개적으로 영상을 남겨놨으니까 이 사진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정치 전선에서 어떻게 활용되는지에 대해서는 그냥 공부를 좀 하시라. 이 얘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